그럼 이제 잔소리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 얼마나 내가 잔소리쟁이일까 이 척도가 있는데 뭐 이거 다 보는 거는 너무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이런 분 있으세요? 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 네,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세요, 혹시?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걸 잘 유지하셔야 돼요. 저도요, 우리 애는 저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옆에 딸을 앉히고, 그리고요, 사춘기 어머님들요, 차에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참 좋아요. 얼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요, 힘이 있어. 얼굴 보면 또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등하게 너랑 나랑 동반자 이렇게 옆에 조수석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딸이 저랑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엄마 동네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왜? 뭐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엄마랑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천국을 봤어요. 정말 너무 애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뭐 양육 효능감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고도 또 이제 사고 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애가 나랑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얘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나랑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구나. 이제 점점 자라면 아이는 내 친구같이 되거든요. 어쩌면 딸이라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래서 요 부분이 있으면 나는 잔소리를 하지 안 한다기보다는 좀 심하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이를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러신 분, 뭐 다죠 뭐. 이 잔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까 비슷한데 대화 중에 말될 거면 바로 꾸짖는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도 잔소리를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안에는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정 조절 잘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말될 거 하면 바로 꾸짖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까 제가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다 그랬죠. 그런 분들이 바로 말대고 이거 문제네 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좋은 징표예요. 애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다. 이거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애가 이제 슬슬 엄마한테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저 아는 엄마 중에 하나는 애가 자꾸 방문 닫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방문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거를. 근데 그 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저 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고 이제 저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상담 쪽에서 아는 분이 그 아이가요 자살했어요. 근데 뭐 그 전에 어떤 일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뭐 야한 동영상 보고 뭐 엄마랑 말도 안 하고 걔네 문 닫고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나서 문짝을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은 그랬어요. 뭐 여기 뭐 사춘기 뭐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모든 걸 오픈하실 건 없어요. 혼자 알아서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뭐 제가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뭐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아이가 엄마한테서 문을 닫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억지로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아이랑 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행동 지침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님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님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부터 건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라는 게 행동이거든요. 근데 행동은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저희의 어떤 마음, 뭐 저희 이제 심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데 그런 어떤 어머님들의 어떤 마음, 어떤 욕구, 어떤 생각, 어떤 태도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이제 들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한 이걸 보기 전에 뭐 미국 엄마건 한국 엄마고 영국 엄마고 뭐 어디 엄마들 간에 기본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조절이 잘 안 돼서 잔소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도 좋은 이유. 여러분들 아무 쓸데없는 사람, 자기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잔소리 하나요? 안 해요. 잔소리 여러분들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남편,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또 조금 더 가면 친구라도 어떤 친구한테나 잔소리해요. 친한 친구, 정말 빨개 벗고 같이 사우나 갈 수 있는 친구, 그 정도 친구한테는 충고해줘요. 얘 너 그러지 마. 그래서 너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잔소리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쓰면서 뭐 행복한 잔소리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이렇게 주구장창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자, 그 사랑, 그리고 사랑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아이를 또 잘 키워야겠다는 뭐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얘가 잘 됐으면 하면 어떤 순수한 소망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점점 그게 자신의 그 힘이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죠? 욕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관심이 뭐가 돼요? 진해지면 간섭이 될 수 있고 도와주려는 게 통제하려는 걸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된 거. 하지만 사랑 자체는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였겠죠.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물론 미국 어머님들, 영국 어머님들도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죠. 저희가 뭐 그때 뭐 뇌도 실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좀 더 심해요. 근데 특히 이제 어떠한 게 심하냐면은 왜 이제 뭐 단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또 왜 그 안에는 어떤 저변의 이유가 있냐면은 내가 우리 애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제일 얘를 사랑하고 내가 얘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시고 이제 슬픔의 정서를 느끼셔서 다시 이제 새롭게 맑아진 머리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1대 1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100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기 때 그렇잖아요. 정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소변대변 다 해주시잖아요. 100이었다가 엄마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이제 그게 통자랑도 관련이 있는데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줄여 나가지 못하시면 어렸을 때 애착이 뭐로 가겠어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를 지겨워하게 돼요. 이제는 아까 그 영국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이를 뭐 강인하게 키운다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 지각하면 어때요? 지각해서 자기가 가서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혼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피해가 된다는 걸 자기가 인식해야 스스로 지각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다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 그 정반대의 마음도 잔소리를 하게 해요. 무슨 마음이냐면 엄마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저 엄마는 저렇게 잘하는데 저 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그렇지? 그래서 엄마들이 어때요? 양육 효능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절이 안 돼서 막 아이에게 또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양육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이 잘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음, 너무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고 나한테 이제는 아이가 100% 달려있다라는 마음도 점점 줄여셔야 돼요. 오히려 지가 스스로 자기 상황 판단하고 중심을 잡고 잘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돼요. 너무 이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100% 매달려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 그 에너지를 아이를 도와주는 데 쓰지 말고 안 도와주려고 참는 데 한번 써봐라.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알아서 잘할 거다. 정말 아까 그 영국 여자애 보면 머리는 뭐 몽도 산발을 하고 뭐 옷도 어울리지 않게 입고 나가지만 걔는 결국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애기요? 아이고 정말 견적이 안 나와요. 예. 밥도 먹여주죠. 머리도 묶어주죠. 양말 자고 있는 양말도 신겨줘요. 걔는 엄마가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걔를 하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쓰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이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 특히 이제 서양 엄마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랑 분리가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뇌 촬영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아까 그 실험하고 난 다음에 엄마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기를 생각하면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누구를 생각해도 활성화되냐면
자녀를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그냥 각인이 된 거예요. 내 새끼는 다다. 이런 어떤 마음. 하지만 내 자식은 내 게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걔는 걔대로 삶이 있고 나는 나대로 삶이 있고 걔가 잘 자랄 수 있게 그냥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지원해주는 게 엄마인데 그거 이상으로 가시게 될 때 이제 잔소리가 나오는 한 가지 현상이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이거는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다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하고 이해하고 아이가 먼저 말하게. 절대 아이들 말 끊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일수록 짧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애의 성향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성격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걔 인격이라든지 걔 지능이라든지 이걸 거 가지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시고 걔가 한 행동, 걔가 이렇게 떠올린 아이디어, 생각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명령하지 말고 대안을 주고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여기에 덧붙여서 준비해 온 게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 아이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서 적용해서 키우시려 보면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게 오늘 저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어떻게, 우리 애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기질이 이런데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말을 하실 때 생각하고 고민할 거를 조금 더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높이와 아이 특성에 맞춘다 그러면 아이 연령도 중요하고 성별, 기질 다 중요한데 어머님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성별, 기질, 연령. 연령은 좀 그렇고 그렇죠. 뭐 또 다양하시니까. 그럼 성별하고 기질 요거 두 개만 좀 시간 있으니까 해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마음을 미리 알고 이렇게 그것만 준비를 했어요. 시간도 그렇고. 자, 근데 그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뭐 아들 키우시는 분도 있고 딸 키우시는 분도 있고 딸 같은 아들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아들 같은 딸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하세요. 근데 이게 꼭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기보다는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애들 중에도 특히 이제 요즘 이렇게 산업화되고 여자들도 막 이렇게 뭐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자애들 중에서도 남성성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자애들이 양성성이 강한 경우는 우리가 양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어떤 특징도 있고 남성적인 특징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딸이 딸인데 남성성이 가면 남성성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 중에도 요즘은 참 부드럽고 샤이한 그런 수줍은 남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 중에도 여자애들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내 아들은 남자, 뭐 내 딸은 여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아,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다르고 이게 마치 기질과 같은 거예요. 다르게 타고난 거예요.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들한테 오히려 엄마들이 사랑해, 뭐, 너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아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아유, 정말, 이제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럴 것 같은데, 자꾸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말 남자애들도, 근데 엄마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남자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 행동에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일 기본적으로 여자애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기 하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지금 뭐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아프다고 오니까 장난감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 중요한 우리 엄마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잘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해. 이런 마음이 그냥 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게 여자아이들 관계 지향적인 머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차이는 남자애들이랑 차이는 뭐냐면은 여자애들은 여기 어머님들이 계셔서 아실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살림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시고 정말 친구 만나서 뭐도 하시고 뭐 하다못해 그 여학생들 도서관에 가서 봐도요. 남자애들은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담배 피면 담배, 여자애들은 공부하다 화장하고 돌려다보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뭐 무슨 뭐 메시지 보내고 걔네들은요 눈을 다 열고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지가 좋아하는 뭐 남학생 지나가면 바로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가 남자애들이랑 좀 다르게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지 관계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남자애는요, 어때요? 과업에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다 이렇게 몰입하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업무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또 사람한테 확 몸을 써서 거기에다 몰입을 하잖아요. 여자애 못지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상담가가 여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이신 것 같으세요? 남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이 또 사람이 막 확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여자가 못 따라가요. 여자는 산만하거든요. 남자는 이렇게 하나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업 중심에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할 수 있는 게 남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여자이고 여자의 성향을 지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자애들한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공부해 이런 것보다는 뭐 저 사람 뭐 그거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게 얘들은 이해가 빨라요. 너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겠니? 선생님 입장은 어떻겠니? 네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는 어떻겠니? 엄마 좀 봐줘. 그러면은 그 엄마의 마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자애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여자애들한테 말하는 중요한 팁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한테 잘 먹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애들이랑은 다르게. 그게 롤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은 어떤 목표가 딱 있고 순서대로 가는 거는 남성적 성향이 강한 여자애들이에요. 그거보다 보통 여자애들은요, 너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니? 이게 더 나아요. 요즘 여자애들이 뭐 아나운서 많이 되고 싶어 하나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 너 그 언니 있잖아. 그 언니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뭐 초등학교 때 뭘 열심히 했대. 그리고 뭐 예전에는 공부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대. 그럼 엄마 그래? 나도 그러면 그 언니같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여자애들의 마음이에요. 여자애들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능력,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 남자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 중심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그 남편분이랑 부딪히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사는 게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되거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업 중심적이고, 그리고 남자들은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남자들한테 집 지키면서 팩스 보내고 다림질하고 커피 끓이고 애 보고 이러라 그러면 못해요. 어머님들 하실 수 있잖아요. 집 보면서 택배 받고 다림질하고 커피 끓이고 애 기저귀 갈아채우고 그러면서도 전화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셔요. 다 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난리법석이 나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면 되니까 남자애들한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시를 하시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 시키세요. 그 끝나면 잘했다. 그래서 너 잘났다, 똑똑했다. 그게 아니라 네 문제를 참 해결 잘했다. 과업 중심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남자애들한테요. 너 똑똑하다. 너 성격 좋다. 야, 너 실력 좋다. 이런 말 하면 남자애들 어때요? 화내요. 나한테 왜 그런 말 해?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얘네들은 그것보다는 걔가 한 그 작업을 가지고 만들기를 했으면, 야, 만들기 참 이 부분 잘 만들었다. 여기 어떻게 여기다 이걸 갖다 붙였니? 너 아이디어 참 좋다. 이러면 남자애들이 쭉 찢어져서 나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 그래요. 근데 야, 너 이런 거 하는 거 머리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럼 남자애들은 피식 웃어요. 걔는 나를 바라다보면서 나한테 뭔가 평가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는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여자애들은 그런 거 좀 좋아해요. 너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여자애들은 무조건 뭐라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참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뭐래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줄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이나 그 과업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렵죠, 더. 물론 여자애들도 그런 부분인데 특히 남자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시고요. 마찬가지로 칭찬을 하더라도 내용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남자애들이 부족한 게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채워주셔야 돼요. 할 수 없이 남자애들한테도 더 많이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뭐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게 아까 오글오글 거린다고 했지만 하세요. 그럼 남자애들 그런 소리요 듣기 좋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싫어해? 너 정말 싫어? 그럼 싫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가 자기한테 사랑한다 그러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질. 아까 제가 기질은 뭐라 그랬죠? 그 성격의 원석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들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내 아이가 어떤 특성인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일 거 받아드시고 좋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 기질은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건 얘가 정말 야 이거는 좀 세게 태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원석이 강하게 태어난. 근데 어떤 좀 무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무른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물음을 잘 활용하면 돼요. 어머님들이 하실 것은 그 원석을 잘 다듬고 연마하고 깎고 예쁘게 장식품도 달아주시고 그게 어머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질. 특히 이제 기질 중에서도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질들이 많이 있어요. 요런 거, 수줍은 거요. 이거 타고난 거예요. 어머님 책임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낳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를 엄마가 그렇게 나 놔줬는데 또 그거 가지고 엄마가 나 수줍다고 구박하면 아이를 2번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수줍은 아이들의 특징을 잘 아시고 얘네들한테 꼭 해야 되는 말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수줍은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어쩔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게 가는데 수줍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게 민감하게 타고난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애기 때 배워 그래요. 여러분들 왜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아무나 뭐 벙긋벙긋 우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싫으면 계속 소리 지르고 이런 애기들 있죠? 그런 애들이 수줍은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아까 제가 그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더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데 너 왜 다른 애들 같지 않니? 쟤같이 좀 놀아봐. 좀 가가지고 아무나 좀 말도 좀 하고 선생님이랑도 좀 이렇게 잘 지내고. 근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속상하니까. 너 왜 다른 애들 같지 않니?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렇게 쭈뼛쭈뼛대고 집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집에 와서도 막 문간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정말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엄마 친구가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면은 그래 날 아프게 생각하겠지? 더 가지 말아야지. 더 나를 노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점점 애가 더 수줍어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똑같아요. 이런 애 마음을 읽어주셔야죠. 얘 마음이 뭐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원칙인데 얘한테도 대안을 주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뭐 학예에 발표하는데 수줍은 애들은 뭐예요? 나 못해. 죽어도 못해. 뭐 엄마 이러고 좀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똑같아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얘 있잖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낭독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중에서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해서 끌어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무조건 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못해. 이러면 얘들은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 성향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그 여자애들한테도 롤모델을 드리면 된다 그랬는데 수줍은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 수줍은 거 나쁜 거 아니야. 수줍어서 성공한 사람들 많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수줍은 애들은 어때요? 되게 조금 센치해 보이고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들 중에는 수줍은 남배우들이 참 많아요. 그 예를 많이 들으라고 하면 수줍은 남자 배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있을까? 원빈? 조금 수줍어 보이지 않으세요? 뭐 샤이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줍은 아이들이 인기가 더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적 능감 이런 걸 측정해 보니까 수줍은 것도 장점이 있다는 거, 좋은 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수줍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어머 그 수줍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연애 남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느리고 답답한 아이. 혹시 이런 자녀 키우고 계신 분 계세요? 저기요. 저를 보시면 성격이 급할 것 같으세요? 느긋할 것 같으세요? 엄청 급해요. 저는요. 근데 이 기질이 꼭 저를 닮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우리 조상님 어디 누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느려요. 저희 딸이.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고민하게 된 게 우리 딸이 2살인가 3살에 그 엄마 놀이를 하는데 얘가 딴 거는 안 하고 친구들은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빨리빨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얘한테 한 말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밖에 없었나 봐요. 느린 애들한테는요. 빨리빨리하고 야단치면 안 돼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얘가 정말 느려요. 얘는 아침에 아까 이제 저도 뭐 기다려야 되니까 얘한테 혼자 하라고 두잖아요. 얘는 스타킹 하나를 신어도요. 그걸 일단 일자로 쫙 펼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닥에다가 1mm도 틀리지 않게 각 잡아서 탁 놓은 다음에 그 앞에 앉아요. 앉아서 발가락을 하나씩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는 그거 30초만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5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 저도 빨리 아침에 얘를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뭐 저도 일하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얘가 준비하는데 이 사이클이 30분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야단치고 뭐 난리쳐도 얘의 특징, 느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빨리 좀 해. 그럼 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겨우 각 잡아가지고 이제 씻고 있는데 한 반쯤 나서 빨리 해. 그래서 빨리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허리까지 입을 거를 생각했는데 다시 벗고 다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 늦을까? 이 늦은 게 애들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신중해서 느린 애들, 행동이 느린 애들, 사고 판단을 하는데 느린 애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느린 애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우리 딸은 다 느려요. 계획을 짜는데도 그러니까 전 항상 속이 답답해요. 그런데 얘를 계속 그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같이 이거는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했어요. 기다려줄게. 엄마 너 하는 거 안 볼 테니까 엄마 저기서 미리 깨워놓고 나 알아서 혼자 다 해. 그리고 다 되면 엄마 불러. 얘를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어쨌든 계속 하잖아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막 다그치고 중간에 끊을 때는 하다가 하면 왜 얘가 다시 신냐면요. 우리가 얘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다그치잖아요. 그럼 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애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야지. 무슨 스타킹을 신을까부터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네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다 준비하고 엄마한테 와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루틴을 이제 하루하루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관여 안 했어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쉬는 거 보면 얘 강점은 뭐예요? 그 대신 참 꼼꼼하게 잘도 신었다. 머리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피떨어지지 않게 잘 신고 그 다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 얼마나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그래서 확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엔 좀 어떻게 할까? 근데 물어는 봐요. 조금 빨리 하려면 뭐 아니면 엄마가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만히 그럼 엄마 내가 미리 전날에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바닥에다 쫙 깔아놓을까? 그래서 그래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그렇지만 얘는 여전히 신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행동은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보다는 한 3배쯤 느려요. 저는 아침에 다 하고 나오는데 15분이면 되는데 걔는 회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옷만 후루룩 입어도 똑같이 1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길기는 긴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지껏 하는 방법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꼭 이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꼭 느린 게 나쁜 건 아니구나. 왜냐면 느린 거의 장점은 뭐예요?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근데 그게 또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 테니까 좀 하자.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속상한 게 특히 이제 남자애들 어렸을 때 요 산만한 아이들이에요. 그쵸? 아이들이 좀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남자 아이들의 한 30~40%가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애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도 잘 못하고 정신없고, 그럼 첫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그렇죠. ADH냐. 자,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ADH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너는 이렇게 정신이 없냐? 너는 이렇게 산만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ADHD가 그렇게 쉽게 진단 내려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ADHD라는 병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조금만 남자애들은 다 저렇게 까불까불하고 정신없고 그렇구나.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옆에서 까불고 막 정신없이 놀던 남자애들 지금 30~40대 이렇게 돼가지고 점잖게 큰 어른으로 보면 어때요? 아, 제 ADHD 아니었구나. 뭐 그때는 그런 생각도 들니까 무슨 ADHD는 어떻게 보면 좀 발달적 현상이에요. 그때 남자애들이 조금 미성숙해요. 여자애들보다는 뇌 발달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는데 여러 것들이 오면서 감당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뇌가 성숙하고 그거는 그냥 스케줄에 따라 밥 잘 먹고 정말 잘 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잘 되면 갈 수 있는데, 애를 막 병원에 막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그러는 경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애들이 산만하고 좀 그런 거 여자애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외향적인 분들 계시고 내향적인 분들 계시죠. 그 차이가 뭐냐면 외향적인 분들은 힘의 소스가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사람은 자기가 힘을 내야 돼요. 에너지를 자극하고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 흥분을 시키는 에너지가 밖에 있어요. 밖에 어떤 새로운 자극이 있다든지, 뭐 여행을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뭔가 새로운 자극에 자기를 막 노출시켜야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런 힘의 에너지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가만히 해도, 애들 중에 보면은 가만히 지 몸만 보면서 하루 종일 노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이제 산만하지 않고 얌전하고, 이제 그건 성향이에요, 기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 그게 막 조절이 안 되니까 애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넌 정신없는 애야, 뭐 ADHD야, 뭐 그러지 좀 마.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애들을 활발하면 칭찬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바깥으로 너무 에너지가 쏠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으로 좀 모아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이를 어느 한순간은 다 이것저것 봐도, 예. 근데 네가 아까 왜 동물원에 가도 얘들은 막 쑤시고 다녀요. 막 정신없죠. 그래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너 아까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니? 많이도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를 막 정신없이 흡비를 놓는 걸 한번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자꾸 반복하시고 그러면 다 훈련이에요. 결국은 뇌 회로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느냐인데, 그 회로를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들의 말이거든요. 정리, 뭐 다양한 기질도 있어요. 뭐 다른 어떤 기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줍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뭐 정신없는 것도 아니고, 요런 애는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기질 중에? 이따가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시간에 여쭤볼게요.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아이가 뭐 어려운 기질이건 쉬운 기질이건 엄마가 키우기 좋건 나쁘건 간에 강점을 잘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약점은 다지고 도와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머님들이 이제 알아서 잘 조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거는 뭐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예요. 근데 정말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머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애들을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저희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애들 상담하고 싶지 않고요. 어머님들 그 엄마를 모셔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러면 안 와요. 그냥 자기 애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나갔고 죄책감도 가지시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걸 증명해요. 엄마가 정서적으로 유능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저는 오늘 오신 것도
뭐 이거 들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님들 여기 와셔서 즐겁게 뭐 차도 드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면서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내용이요. 이거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여지껏 했던 습관을 반복 이렇게 되돌리시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연습하세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정말 그 마음이 예쁘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인재로 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제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